자,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여론조사입니다. 30%가 무너졌어요. 28.1%. 자, 보시면 그래프가 심상치 않게 꺾이죠. 긍부정이 심상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건 바로 여기 70대가 긍정이 47.3이고 부정이 49.6이에요. 70대 이후가 뒤집어졌습니다. 이게 심각한 거야. 여기는 어떻게 해도 긍정이 더 높았던 곳인데 70대 이상 노인층에서 윤석열을 무조건 무지성으로 그냥 빨기기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박근혜를 지지했던 그 사람들이 박근혜를 잡아넣었던 윤석열도 지지하는, 도저히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지를 해주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하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결국 지지율, 윤석열은 눈도 깜빡 안 해요. 10%대가 나와도 그냥 콧방귀만 낄 겁니다. 어쩔 건데 이럴 거예요. 문제는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의 의원들 70대마저도 등을 돌린다? 이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계속 갈 겁니다. 거기다가 또 심각한 게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한동훈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이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등에 불이 또 떨어지는 거야. 야, 한동훈도 아니야? 와, 이거 큰일 났는데? 원희룡, 오세훈, 홍준표 보세요. 이거 의미가 없어. 안철수는 여기 왜 껴놨어? 안철수는 왜 껴줬어? 와, 이낙연은 아예 없어졌네.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자, 물론 대선은 아직 멀었다. 그러나 이렇게 대권주자인 한동훈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다음 지선, 총선, 거기다가 중간에 있는 재보궐 다 박살난다는 거예요. 자기 밥그릇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국민의힘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더 심각한 건 국힘 지지자에서는 여전히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기는 합니다만 민주당 지지자에서 78%만큼 압도적이진 않죠.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52.7%만 지금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인물이 없으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지 한동훈이 너무 좋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고 한동훈 지금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세요. 그래프가 심상치 않죠. 주르륵 미끄럼틀을 타고 있습니다. 밑에는 뭐 볼 것도 없고요. 이제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43.6, 국민의힘 34.3. 문제는 추이예요. 올라가다가 민주당, 국민의힘 맞붙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트레이트 조원 CNI가 국민의힘한테 좀 잘 나오는 곳입니다. 국민의힘 쪽에 좀 잘 나오는 곳인데 지금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국힘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윤석열하고 척져야 내가 살아남겠는데 윤석열하고 같은 배 타고 가면 이거는 나까지 죽는데 침몰하는 배에서 빨리 뛰어내려야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얼미터에서도 30%가 깨졌거든요. 여기도 70대의 이탈이 심각합니다. 갤럽도 23%가 나왔죠. 여기도 70대의 이탈이 심각해요. 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나 했더니 무조건 지지하고 있었던 70대 이상 노인층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윤석열은 70대 이상이 등을 돌리는지 말든지 70대 이상이 나를 지지해 주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얘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잖아. 근데 국민의힘은 안 그렇거든요. 자, 왜 이렇게 70대 이상이 등을 돌리고 있느냐? 역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의료 대란. 박민수 복지부 차관 전화로 증증 여부 알아볼 수 있으면 경증이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박민수 이 인간이에요. 여의도 성모병원이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야간 운영 중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밤에도 문 열어라 라고 명령이 내려가고 있다고 해요.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파행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료 여력 확보차 응급실 내원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하기로 했죠. 본인 부담률 응급실은 60%인데 경증이면 90% 내게 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겠지. 진짜 도라이들이죠. 근데 내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어떻게 알아? 전문가가 아닌데 환자 스스로 중증 여부를 판결하기 쉽지 않다.
라는 지적이 있다라고 하니까 전화로 직접 중증인지 물어보면 그건 경증이다.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와, 이런 말을 어떻게 복지부 차관이라는 인간이 할 수 있지? 자, 일부 어려움은 있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요. 이미 붕괴가 되고 있는데. 됐지? 박 차관은 응급의학과 의사뿐 아니라 후속 치료를 뒷받침할 배우 진료 인력 부족을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적 원인으로 봤다. 이게 맞아요. 이건 원인은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박 차관이 복지부의 관료 출신이에요. 근데 용산에 있다가 차관으로 넘어왔어. 그러니까 얘가 또 용산의 개가 돼버린. 그러니까 모르는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면서 용산의 개가 돼가지고 이딴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간이 진짜 나쁜 인간이죠. 응급실 환자 미수용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기관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 저희가 의료개혁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2월에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다. 자, 2월에 전공의가 이탈을 왜 했어? 2,000명 때문에 그거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최근에 평시 전공의가 있던 시절보다 많은 환자들이 왔어. 그래서 이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냥 환자 숫자가 코로나도 오고 그래가지고 좀 늘어난 거지 우리 때문이 아니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응급실 11곳 수용 거부당해서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인 2세 여아 사건. 이거를 물어봐요. 김종배에서 현장과 정부인식 사이 간극이 크다는 비판에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저희도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상황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 어쩌라고! 듣고 있으면 행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현장 얘기는 부분적인 자기 주변에 있는 상황을 주로 전달하는 것이고 저희는 그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곳의 상황까지도 다 포괄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 자, 이게 진짜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 사람의 목숨을 단순 숫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곳도 있을 수 있는데 보편적인 확률로 얘기하자 이거예요. 여기는 죽어나가고 있어도 저기는 괜찮잖아. 그러면 합치면 나쁘지 않은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인간의 목숨만큼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의 목숨, 누구는 귀한 목숨이고 누구는 천한 목숨 이런 거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머릿속에 윤석열 정권의 머릿속에 사람의 목숨은 단순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응급실 못 가서 죽은 사람이 많아? 아니야, 안 많아. 몇 명밖에 안 되네.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 여기 밀어붙이고 사람들 좀 죽어도 개혁을 성공하면 나중에 더 좋아져.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 목숨은 그렇게 재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쓰레기인 거죠. 그리고 응급실 운영이 제한된 곳, 의사가 없어서 응급실 이제 우리 밤에는 못 열어. 며칠 쉴 거야. 이런 데다가 15명의 군의관 지원할게. 군의관 및 공보의사 약 235명을 위험기관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의료개혁하겠다고 의사 숫자 늘리겠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가 지역의료 붕괴예요. 지역의료. 근데 군의관 공보의사는 뭐야? 군인들 관리하고 공보의사는 지역의료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빼서 수도권에다가 배치하겠다? 사람 많은데 지역의료를 더 붕괴시키는 거 아닙니까? 의료개혁 왜 하고 있어? 의료개혁을 왜 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랫돌 빼가지고 뭐 윗돌 막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미친놈들이에요. 군의관 인력 중에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체가 많진 않아. 250명 중에 8명이야. 근데 전공의도 아닌 사람들을 응급실에다 다 배치한다? 의미가 있습니까? 응급실이 지금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건 배후 치료에 할 의사들이 부족해서 응급실에서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다 가면 의사를 쭉 배치를 하겠대. 응급실만 문 열어라. 어떻게 하려고? 못 받아요, 그래도. 지원 인력이 빠지는 군과 농촌 지역 등 그만큼의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니까 2월 전공의 이탈 후 비상진료 대책으로 이렇게 쭉 해왔고 이번 파견이 8차다. 미친놈들이 쭉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론이 아무 말 안 했을 뿐이지. 물론 인력이 빠져나가면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차출하는 것. 이런 발상 자체가 진짜 도라이들 아닙니까? 대형병원 응급실 내원하는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60%에서 90%로 올리기로 한 대책 시행을 추석 연휴로 앞당긴 것. 원래 9월 말에 하려고 했다가 추석 연휴 전에
시작하겠다. 왜냐? 추석 연휴 때 일반 동네 병원들이 문을 닫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일단 큰 병원 응급실밖에 갈 곳이 없어. 동네 병원들이 다 열면 일단 동네 병원을 가지. 경증 환자들은 급하다 싶은 사람들만 가는 거야. 응급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단 비쌉니다. 그런데도 응급실에 가는 건 갈 데가 없거나 진짜 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니면 아예 야밤 병원이 다 문을 닫았을 때 응급실을 가요. 그런데 얘네들 추석 연휴 때 병원들이 다 문을 닫을 거니까 웬만히 아프면 이제 응급실로 갈 수밖에 없으니 못 오게 막겠다. 어떻게? 비싸게 만들어서. 이게 막아질까? 지금 내가 아파. 그런데 돈 몇 푼 더 내니까 나 병원 못 가. 이런 생각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전혀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대책이라는 게 천박하기 그지없어요. 환자들 못 오게 비싸게 만들면 들어오겠지. 그리고 응급실 의사들 돈 더 주면 좀 하겠지. 얼마나 천박한 발상입니까? 사람 목숨을 돈으로 생각하는 인간들, 숫자로 생각하는 인간들,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되는 인간들이 이놈들이라는 거예요. 악마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권력을 잡고 나라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국민 목숨 알기를 숫자나 돈 이걸로밖에 치환을 할 줄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절대 정치에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요것들이 정치를 딱 하니까 권력을 잡으니까 나라가 정말 급격하게 망가지잖아요. 너무나 빨리 망가지잖아. 놀랍습니다. 자, 의료인도 아닌데 환자나 보호자가 중증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게 가능하냐라고 하니까 본인이 전화해서 중증도를 알아보는 상황이면 자체가 사실은 경증이다. 미친놈입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중증이라는 것은 거의 의식이 불명이거나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는 마비 등의 경우가 대다수다. 그렇지 않은 경우 보통 열이 많이 나거나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디가 찢어져서 피가 많이 난다는 등은 사실 경증에 해당되는 것이다. 배가 갑자기 아파. 근데 맹장이 터졌어. 경증이야 중증이야? 맹장 놔두면 죽어요. 맹장 터지고 놔두면 죽는다고. 이런 게 복지부 차관이라고 나와가지고 이딴 소리를 떠들고 앉아있다니까? 어떻게 책임질 건데? 열이나? 아이들은 열 나면 큰일 납니다. 왜 열나는지 열부터 내려야 되고 왜 열나는지 빨리 파악해야 되고 그러다가 폐렴으로 가고 급성 폐렴으로 죽어! 어떻게 이게 경증이라고 단언을 할 수 있냐고요. 네가 의사야? 미친놈이죠. 자, 1시간 넘게 응급실 11군데 넘게 1시간 넘게 응급실 찾아 헤맨 끝에 의식불명에 빠진 여아도 최초 신고 당시 열경련이었다라고 하니까 소화 상황은 일반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열이 나거나 하는 건 경증이다. 네가 어떻게 알아 이씨. 그러니까 소아의 경우는 별도 응급체계를 유지하고 119 등에서도 상담을 해줄 수 있다. 소아의 경우 바로 대형 병원을 가기보다는 열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조치와 함께 인근 의료기관을 찾은 다음에 동네 의원에서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이송하는 것이 훨씬 빠르게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누가 모르니? 우리 애들도 열나면 동네 병원부터 봐. 열나면 바로 응급실 가는 줄 알아? 아 진짜 이거 미친놈이에요. 동네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심상치 않은 상황이거나 그럴 때 응급실을 간다고. 국민들이 바본 줄 아냐고. 응급실 가면 비싸. 동네 병원 가면 싸지. 애들 열나는데 다들 응급실 가니? 이걸 몰라? 모르는 사람이 있어? 이거를 해법이라고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앉아있어. 예, 얼마 전에 국가유공자분이 차를 몰고 응급실에 갔어요. 경증입니까? 그분 사망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사망했습니다. 차를 몰고 갈 정도니까 경증이네? 응급실 가지 말았어야 됐네? 사망했는데 어떡할 건데?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70대 노인들,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그죠? 그 양반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이거 심각하구나. 이 새끼들 안 되겠구나. 등을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70대 그래도 이 정도는 유지될 거예요. 근데 병원에 한번 가보고 자기가 뺑뺑이 돌아보면 병원 치료 제대로 못 받는다는 게 느껴지고 내가 아파 뒤질 것 같으면 이제 지지를 철회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신을 바꾸는 게 이만큼 어려운 거야. 윤석열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 동조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기 시작할 거예요. 거기다가 한동훈 지지율까지 빠지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이거 진짜 선거 뭘로 치르냐. 당장 다음 선거 뭘로 치르냐. 당장 재보궐선거 어떡하냐. 한동훈은 이번 재보궐로 끝납니다. 한동훈은 아무것도 못해요. 윤석열과 각을 세우지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제대로 같이 가지도 않고 이도 저도 아니고 똥을 싸다 만 상태에서 멈춰있다고. 반바지 사장, 바지 사장도 아니고 반바지 사장도 아니고 쫄 반바지 사장이다. 이런 조롱을 듣고 있는 상태.
지지율은 계속 빠지지. 그러니까 할 거만 하고 말 거만 말고 화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지지자들도 한동훈으로 안 되겠네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3자 추천 특검법 민주당이 받았어요. 대법관이 해. 대법관이 추천하는 거 우리가 한동훈 네가 하는 거 그대로 받을게. 다만 야당에게 비토권은 넣었어. 자, 이거 한동훈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달라진 게 없던데요? 뭐가 달라진 게 없어. 대법관으로 했는데. 와, 얘는 그냥 답이 없어요. 한동훈이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는 아니다 싶으면 아주 처참하게 팽당할 거예요. 왜냐? 국회의원 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윤석열하고 싸울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뭐가 필요해? 뭐가 필요해? 한동훈은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나마 인기가 있을 때나 좀 써먹었지. 처참하게 버려질 거예요. 아무도 한동훈을 거들떠보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건방지게 시건방 떨고 거들먹거리는 거 꼴배기 싫었던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없었을까? 보세요. 한동훈 내쳐지고 국민의힘에서 이탈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탄핵이 정말 다가오고 있다. 10월에 국감이 있어요. 10월 국감 때 큰 거 터집니다.